km가량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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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수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최진봉 성공예대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티키타카의 멤버였습니다.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 당선됐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고 고맙고 네, 정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최진봉 교수가 그렇죠. 방송에서도 김병민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경고입니다. 퇴장시켜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당대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뭐 혼자 동무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바로 작년 딱 1년 전이 3월 9일 네. 그 대통령 당선이 된 이제 1년째 되는 날이었고 네. 그날 맞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가 새로 뽑힌 지도부 모두 당원들이 원하는 마음이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또 내년 총선 힘있게 일해봐라 이런 마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 와주신 그 자리가 더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이 이겼다.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번 나왔던 후보자들마다 저마다의 의견들은 다르겠습니다만 공통분모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가 기적같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 꼭 성공시키자라는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당원들의 선택은 누가 윤석열 정부를 더 정말 국민들이 뽑아준 그 의미에 맞게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이끌기에 적합할까를 보고 판단했다 생각하고요. 예. 진영의 승리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당원들께서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바라기님께서 김병민 목소리 날아간다 얘기합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으로도 역할을 했는데요. 최고위원,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예, 2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는데 아무래도 비상직이다 보니까 스스로 제 역할과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많은 당원들께서 저한테 보내준 그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 집권당이 된 만큼 정말 일로서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데 깃발을 들고 역할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몫은 또 40대 젊은 기수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적인 역할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주진우 라이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거 아니죠? 네네. 김병민 최고위원은 안 잘라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는 당선될 거야. 그리고 윤심을 얻은 사람들이 최고위원 당대표 이렇게 당선될 거야. 이렇게 예상하셨죠? 좀 판세는 언제 조금 좀 확신하셨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여론조사에서 썩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당원분들이 어떤 판단하실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그래도 어떤 사람이 최고위원이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가장 유리할까를 보고 그 합리적 지성이 모인 선택적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대 젊은 피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대변인했던 가장 이 정부에 대한 그 국정 철학도 잘 알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의 민주당 텃밭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사람 한번 밀어줬을 때 국민의힘 잘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당원들의 마음이 모였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도 질문이 있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의원 축하드리고
제가 늘 고맙습니다. 밀었는데 이렇게 또 당선되게 돼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예, 교수님이 밀어서 사실 걱정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안 찍으면 어떡하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관위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축하는 네. 일단 드리고, 그러나 너무 예. 이제 친윤계 일색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친윤 일색으로 가다 보면 당이 건전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견제나 이런 역할 못하는 부분이 없지 네.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흙탕 싸움이라고 느낄 만큼 갈등이 좀 고조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인데, 우리 최고위원으로 대신 김병민 의원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이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선거에 나서면서 공약했던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당정 소통의 한 라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저랑 주진우 우리 앵커님이나 최진봉 교수님이나 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보고 알고 지내니까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알고 지냈는데 네.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드러났어요. 네, 농담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저 사람이 진심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또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중간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민심도 가감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한 라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동안 당이 다소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 이제 다 하나로 통합해서 예. 우리 민주당의 분열된 모습과는 조금 다른 통합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그동안 예. 당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능력을, 실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김수철 부위원장.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 성공적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으로서는요? 저희도 이제 사실 우리 그 당의 역사상 55% 정도 되는 이 투표율도 굉장히 그 고무적이었고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것도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체육관 선거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첨단 IT, K보팅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예상했던 대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목했던 것은 태영호 의원이 당선된 게 조금 의외여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색깔 있는 선거운동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보수층의 그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4.3 사건도 그렇고 이승만 사진 논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표를 가져와 가지고 뭐 선거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근데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기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기려고 막 역사를 막 진실을 이렇게 오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여론조사마다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민영삼 후보, 뭐 유튜버들한테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냉정한 평가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저희들도 그 여론조사가 좀 튀는 조사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영삼 후보가 저희 당에 온 시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 당내 표도 좀 부족한 상태였고, 다만 유튜버를 통해서 알려진 이름들이 좀 가끔 과포집되면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고, 이번에 사실은 좀 표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민영삼 후보가 당선되면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인지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것도 조금 더 강한 소위 이제 강성 극우 세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당원이 아닌 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면 여론조사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자체가 너무 그 여론조사만 의지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삼 후보가 그렇게 된 것은 당내 기반이나 또 당에서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 최고위원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이제 조직표가 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조직 자체가 그 별로 없는 민영삼 후보 입장에서는
대중적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직의 선거, 조직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였고요. 조직이 끌어가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이 뭐 지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이제 더 이렇게 추종하는 거 아니냐, 일방통행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그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연대라는 이름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낙오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이런 그 협상력 같은 것은 저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와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대야 협상에 나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상임의장도 이제 김기현은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임을 바탕으로 이 대야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협치를 복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이나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지지율이 완벽하게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데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것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지지를 해줘서 된 거잖아요. 열성적인 지지였죠.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리스크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리더십 을 발휘해서 당을 이끌어가는데 본인의 자발적인 능력들이나 아니면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지지를 받아서 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게 제가 경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만약 거기까지 갔다고 하면 본인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표가 된 이상 신세를 진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점이 저는 당장 오히려 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전성이 오히려 타협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가려고 할 것이고 또 선거 과정에서 당내 계파들의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것은 당 내뿐만 아니라 대야 협상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비윤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의 협상에서 그럼 과연 자주권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압력을 가했을 때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선 의원이시고 원내대표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협상력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대선 과정에 마찰이 있을 때 그때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으니까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상처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천하람 후보가 2차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최고위원 2명이 다 당선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선거 전략에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집권 초기에 정부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득표에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었다. 정권 말기라고 하면 좀 달랐을 것 같고요. 또 최고위원 후보를 2명이 아니라 1명을 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2명을 내가지고 2명 다 당선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표의 제도 2표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1인 2표 때문에 해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은 당내 기반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내 기반 약한 거를 확인했으니까 그럼 다시 또 쫓아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천 안 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 강조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2012년 후에 연전 연패를 하다가 2020년 1년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겼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는 소중한 자산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 천하람 후보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전당대회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국민을 보시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혁 세력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당이 잘 받아들이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김기현 대표가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찍어내기 하더니 갑자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김수철 부원장의 개인적인 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일을 얘기한 거고 저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거의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참패를 당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에서 미운털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제는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됐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핵관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공천도 그렇게 저는 녹록하지 않다. 뭐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총선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부 안정적 집권 기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봉합을 하든 껴안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이 친소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 논리상 총선 승리라고 하는 상황 논리상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네. 당위론적은 맞다니까요. 지금 김 부원장 말씀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윤핵관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고요. 뭐 거의 모든 자리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과장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자리마다 실질적으로 관계도 없는 또는 뭐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검사 출신들이 다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냐 이게 친소 관계나 아니면 본인이 신뢰하는 어떤 그룹 그 그룹에 대한 어떤 뭐랄까 믿음이나 신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선거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천하람도 껴안아야 될 것이고요. 이준석도 껴안아야 될 것이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검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사는 법 기술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하고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검사들이 곳곳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뭔가 대통령의 부담을 덜 주려고 하면 저는 지금쯤 지역을 선정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내려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 경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때 가서 될 만한 자리 찾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본인도 만약에 의도했던 자리가 안 되면 딴 자리로 가게 될 때 오는 이렇게 상황 변화에 검사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예. 경기지사에 나왔었잖아요. 경선에 나왔는데 그랬었죠. 어느 날 아침에 나는 포기할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충북으로 가가지고 거기 후보가 됐잖아요. 물론 지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건 아니지. 일단은 뭐 그건 이제 저희가 정당이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셔야죠, 사실은. 네.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 부원장 말이 당위론적은 맞아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1년 뭐 집권 1년이라고 보고 1년 동안 당이 사실은 용산 눈치 정말 많이 봤잖아요. 뜻을 받들고 뭐 이렇게 뭐 선거를 치르겠다 받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당 친정체제 구축됐는데 더 용산한테 대통령한테 이거 아니다 노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록 비대위원장이긴 했지만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사실은 너무 깐부화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당의 자율성의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적이 있네요. 당에서도. 당연히. 일부지.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네, 그렇죠. 아쉽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부와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정 관계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원활해야 하긴 하지만 국민들 여론을 전달하지 않은 집권 여당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로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징용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한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용산에 전달을 하는 집권 여당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그래요. 친일파가 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충북지사님 참.
충북지사분 그러신 게 아니고 석동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신 그분도 네.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하고 배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악쓰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 있어요. 중국도 그러고 중국은 배상까지 했어요. 일본에서 미쯔비시에서. 저는 그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전략, 국가 미래를 위한 현실적으로 고뇌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선택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듬어야 되는 어떤 집권 여당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수철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 3단계인데요. 6개 마을에서 214명이